이 시간에는 챕터 10의 벡터 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벡터 적분에는 적분, 일반 적분도 있지만 거기에 적분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적분 정리들이 있습니다. 적분 정리들은 우리 항공역학이나 전자기학이나 이런 데 쓸 때 그냥 그 파트 일부만 그냥 이런다 하고 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그 역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되고, 특히 항공역학 같은 경우는 많이 그래도 많이 쓰이죠. 항공역학에서도. 그 천적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베타 적분을 좀 잘해야 이해력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벡터니까 산적분, 면적적분, 차적적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산적분에는 또 산적분의 종류. 우리 보통 하는 적분이 이중적분이면 면적적분이고, 삼중적분이면 차적적분이고, 그 다음에 단순한 한 번 적분하는 거면 산적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하는 게 그냥 fx를 dx로 적분하는 거예요. x축 따라서 이렇게 x축 따라서 우리는 x축을 따라서 이렇게 적분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경로를 따라서 벡터니까,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개 변수를 써서 RT는 니꼬로 XT, YT, ZT하고 표현되는 이 곡선 경로 C를 따라서 우리가 접근한다. 우리 여기에 이제 계속 접근하면서 나오는 거는 C 곡선이 매끄럽다, 미분 가능하다, 어디서 단절되지 않는다, 이런 조건들이 막 나오는데, 우리 역학 하는 데는 그런 조건은 수학이니까 이제 수학자들은 그 선행 조건을 정확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업수학에서는 거는 전부 자연현상에 있는 거는 다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에서 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데, 자관 매끄러운 그냥 꺾어져 가지고 그 미분이 안 된다, 어쩐다, 그런 거 아닌 경우. 미분을 하면은 매개변수 산이니까 매개변수 t를 이용해서 r-t가 되겠죠. 자, 선적분은 제일 먼저 벡터의 선을 따른 벡터 적분이에요.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는 게 F라는 벡터의 도트 TR이, 도트 TR, F라는, 이쪽이 R 방향이고, 이쪽이 F 방향이고, 그러면 힘으로 따지면 우리가 한 1이에요. 한 1. 선을 따라서 한 1. 그러면은 DR은 DT분의 DR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FR로 돼서 매개 변수 T로 표현하면 도트 R-DT, R-DT 또는 도트 프로덕트 했으니까 F1의 DX, F2의 DY, F3의 DZ 이렇게 적분을 하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코스는 X에 대해서 적분, Y에 대해서 적분, Z에 대해서 적분이, 이걸 다시 또 DT 매개 변수를 써서 해주면 T에 대한 매개 변수를 해주면 이렇게 A에서 B까지 DT로 적분을 해주면 된다. 자, 평면에서, 그래서 방금 말한 아까는 이제 3차원 공간이고, 평면에서 선적분을 좀 어떻게 되어 있어요? F라는 벡터가 이렇게 표시되고, R이 이런 원을 이루고 있다. 0에서 D파이까지 한 바퀴 도는 거다. 그러면 FR의 도트 DR을 주면 저거를 이제 그 T 매개 변수로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F 값으로 풀어주고 도트 R-의 DT, 도트 R-의 DT. 그래서 조금 더 주면은, 자, 쉽게 이거를 접근할 수 있다. 이거를 XY 좌표 그대로 풀라고 그러면은 한 바퀴 돌아버리면은 제로로 와버리기 때문에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풀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풀고, 좀 복잡하게 풀어야 될지도 몰라요. 복잡히 당연히 풀게 되겠죠. 자, 여기 적분하는 거는 사인 제곱 t는 이렇게 변환해서 풀고, 여기 돼 있는 거는 코사인 t를 u라고 치환해주면은 미분해서 사인 t dt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쪼르륵 적분한 거는 그냥 쪼르륵 적분하면 된다 이거죠. 자, 이제 공간에서 선적분, 그러면 F값이 이렇게 쪼져 있고, RT가 이런 나선형이다. 그래서 그러면 F 도트 DR 해주면 FR에다 R 도트 DT, 구간해주면 0에서 D파이까지 쭈르륵 그냥 F 값에다가
자, RT 미분한 거, 더트 프로덕트에서 이쪽으로 오게주거나 T 사인 T는 T 코사인 T 미분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나면 또 T 사인 T하고 코사인 T하고 동시 풀어야죠. 동시에서 풀어야 되고, 이거는 코사인 제곱이니까 아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T가 되고, 사인 3T는 그냥 풀면 되고, T 사인 T는 일반 적분하는 그 두 함수 커브 적분에 의해서 풀 수 있다. 자, 곡선 C에서 같은 방향의 어떤 매개 변수이든 산적분 값은 같다. 어차피 공간에 C라는 코스가 있고 매개 변수를 다양하게 써도 어차피 그 길 같은 길로 같은 벡터로 가면은 어차피 같은 값이겠죠. 아니, 당연한, 어떻게 보면 그냥 정리라는 거는 당연한 것들이 정리인데 그게 잘 이해 안 될 때 증명을 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때 정리해서 풀면은 앞쪽이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쪼르르 가면 되죠. 쭉 가면 되는데 그 정리를 또 우리가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정리에서부터 하겠죠. 수학자들이 발표하는 1년에 발표하는 정리가 20만 개래요. 아니 20만 개. 그러니까 물론 정리가 성립하려면 앞에 조건이 쪼르륵 성립한 조건에서 어떤 상황이 있으면은 이러이러한 뭐 정리가 있다. 그러면 다음 문제 푸는 사람은 그 정리에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정리가 이제 20만 개가 다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제 나름대로 증명을 열심히 하지만 그 가운데는 또 틀린 것도 많이 있답니다. 뭐 틀린 것도 많이 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증명을 이제 아주 기초적인 증인데 그걸 또 우리가 기억하기도 곤란하고 우리는 그 기초 정리에서부터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경로 C를 표현을 매개 변수를 틀리게 했다 해서 값이 틀리지만 당연히 안 되니까 우리는 뭐 정리도 아니고 이거는 뭐 당연히 뭐 거의 공리라 그러나요? 뭐 그런 성격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T는 A에서 B인데 T 스타로 표현했을 때 A 스타에 B 스타고 T하고 T 스타하고 함수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 물론 당연히 미분이 존재하고 그러면 R은 RT 스타로 이렇게 R 스타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TT는 TT 스타의 TT. 그래서 뭐 R 스타로 표시되어 있는 거를 쪼로 이렇게 뭐 전기를 쪼로 가면 이 값이 된다 이거죠. A에서 B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힘에 의해서 한 일 그러면 어떻게 됐든지 코스가 어떻게 됐든지 매개 변수가 어떻게 됐든지 F 도트 DR이 된다 이거죠. 자, 우리가 보통 때 하는 적분은 그냥 스칼라 적분이라 그래요. 스칼라 적분. 스칼라 값에다가 축도 그냥 x축 그대로했어요. 사실은 스칼라 값이라는 게 fxi에다가 더트 dxi에 해당하는 그런 적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죠. 자, f가 힘이면은 r-는 속도 v라 그러면은 자, 한 일은 f 도트 dr은 FR 더트의 V의 DT.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하면 F 이퀄에 M의 R2 도트. 그래서 M의 V 도트. 그래서 한 일은 이렇게 봤더니 A에서 B까지 타임이죠. M의 V 도트 곱하기 V에서 V 도트 곱하기 V니까 2분의 1 V 도트의 다시가 되죠. 그럼 이거 적분해줬으니까 그냥 V 제곱은 나오죠. 곧 한 일은 운동 에너지 증가로 표시가 된다. 자, 기타 산적분은 우리가 이제 뭐 x축만 있다든가 x축만 가지고 온다든가 y축만 가지고 온다든가 이렇게 또는 어떤 벡터를 순수 타임 벡터가 아니니 그러면 각 요소별로 적분해 주는 거고 어떤 스칼라 값에 대한 스칼라 값에 대한 적분이면 그냥 뭐 우리 지금까지 하는 적분 그런 것들을 뭐 전체적을 산적분이라 한다. 그런데 이제 산적분이라고 구태 표시한 거는 아까 좀 토트 프로덕트 한 거에 대한 적분을 주로 표시하겠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가 이렇게 정의된 타원형 나선이죠. 타원형 나선도 아니네요. T sin T 이렇게 표시가 됐으니까 여기서 B파이까지만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라 그러면 뭐 각 요소별로 적분하는 거다 이거죠. 자, 근데 적분이라는 거는 산적분이라는 거는 코스를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일이 적분하냐, 뭐 C1, C2로 갔을 때 F 값이 틀리면은
자, 이거 쭈루룩 접근해주면 각각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뭐 항상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F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경로에 무관하게 일정한 조건들이 이제 뒤쪽에 공부하게 됩니다. 자, 여기 금방 나오네요. 선적분의 경로의 독립성. 자, F의 DRM과 F1의 DX, DY, DZ 이렇게 하죠. 경로에 무관하게 한 필요 충분 조건은 F가 그라디언트 F로 표시돼야 된다. 어떤 벡터 대문자 F가 그라디언트 F로 표시하면 이 F를 포텐셜 함수라 그래요. 포텐셜 함수. 포텐셜 함수가 존재한다.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려면 컬 F는 이꼬로 제로다. 이거는 그냥 금방 해보면 알아요. 여기서 디터미넌트 이렇게 쭈루룩 쳐가지고 뭐 여러분도 이제 뭐 여러분도 해봤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컬을 취해보면 K에서 그라덴트 해주면 자동으로 0으로 되도록 돼 있죠. 자, 컬 F가 제로면은 포텐셜 함수 F를 갖는다. 어떤 함수가 포텐셜 함수를 가지만 F가 포텐셜 함수를 갖는다. 는 얘기는 이렇게 표현된 얘기는 뭐 포텐셜 함수를 갖는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적분값이 영역 D에서 폐곡선의 적분값은 0이다. 단지 단순 영역 내에서는 어느 코스를 가든지 뭐 일정하다. 뭐 같은 값을 갖는다. 단순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안에 싱귤러 포인트가 없다는 거예요. 싱귤러 포인트가 이렇게 가운데 싱귤러 포인트가 있으면 저쪽은 상관없죠. 뭐 일이 안 바꿔 이렇게 도는 거는 이게 단순 연결이라는 건 쭉 수축해 갖고 그냥 한 점으로 모여야 되는데 이 싱귤러 포인트가 사이에 끼어버리면 여기 꼬이고 묶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단순 연결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경로에 무관을 넣으면 컬 F는 이꼬로 제로인 경우다. 자, 적분이 경로의 독립적이려면 F가 그라디언트 F로 포텐셜 함수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포텐셜 함수를 가지려면 댐트 F가 컬 F가 0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F1에 쭈루룩 이렇게 전기를 쭈루룩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쭈루룩 텔엑스 텔 F 저기 그라디언트 표현으로 바꾸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dx dt로 쭈루룩 해주면은 여기 dt분의 df의 dt에서 f가 되죠. f, a, b. 경로에 상관없이 그냥 정점에 의해서 값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f 값을 쪼르륵 해봤더니 컬 f가 0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컬 f가 0이 아니면 뭐 경로의 독립이 아니니까 뭐 그거는 당연히 뭐 독립적으로 된 얘기 않고 그 다음에 포텐셜 함수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 그죠? 강요소별로 뭐 구하니까 x제곱이고 그 다음에 y제곱이고 2의 z제곱이고 그래서 적분하라고 하면 두 지점만 빼면서 값을 빼주면 된다. 자, 또 이런 f 값이 있으면 컬 f가 0인가를 먼저 봐야죠. 그래서 포텐셜 함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포텐셜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로를 쭈르륵 하면 포텐셜 함수 차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폐곡선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폐곡선에서는 포텐셜 함수를 갖게 되면은 그냥 통일점으로 돌아오니까 당연히 0이죠. 제자리. 그 대칭면을 한다면 한쪽 방향이 이쪽으로 간거나 이쪽으로 간거나 이쪽으로 간거나 값이 같은데 폐곡선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반대 방향이 됐으니까 같은 값이니까 빼줘서 0 되는 거죠. 빼줘서 0 된다. 이러한 벡터장을 D를 보전적이다. 포텐셜 함수를 갖는다. 자, 중력장, 정전기장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손실이 생겨서 더 이상 보존이 안 될 때는 비보전적이다고 표현한다. 자, 전미분 형태로 표현된다. 어떤 미분이 전미분 형태로 표현된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처럼 F가 F에 도트되죠. TF를 어떤 포텐셜 함수를 갖고 있으면 여기서는 포텐셜 함수가 아니라 일단 F를 X, Y, Z로 전미분해서 요소별로 미분을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라디언트 F 도트 TR 되죠. 그러면 이거를 F. 그러면 이거보다가 컬 F일 때 이 F보다가 자, 익색트하게 표현된다. 완전하다고 표현된다. 자, 영역 D에서는 단순 연결일 때 자,
단순 연결이라는 거는 중간에 싱글 포인트가 없다는 게 있어요.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수축해서 점으로 그냥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가운데 사이에 저기 싱글 포인트가 없다는 얘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I 값을 f.t라고 하면 f 값이 이렇게 정의가 됐다. 그러면 컬 f임을 일단 확인해야죠. 그 다음에 적분하면은 컬 f가 제로 되면 그 다음에 각각 x에 대해서 적분, y에 대해서 적분, z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여기 포텐셜을 금방 구할 수가 있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지점 차이가 적분값에 해당한다. 단순 연결이라는 거는 여기서처럼 어떤 x제곱, y제곱 이렇게 표현이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원점에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원점에서. 그러면 t가 이쪽으로 뭐 반경이 2분의 1에서 2분의 3분의 2까지 그 원점을 제외한 영역에 대해서는 컬 f를 해보면 0이에요. 원점을 제외한 영역에 대해서. 따라서 원점을 제외한 영역에 대해서는 아무리 왔다 갔다 해서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면 전부 0이 돼요. 근데 원점을 포함해서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렸다. 폐곡선을. 이렇게 폐곡선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로 했다. 그러면 궤적으로 따지면 rt는 이렇게 되고 자 f는 저기 표현한 걸 그대로 그 바꿔주면 이렇게 돼요. 분모 r이고 r 사인 세타고 그러니까 폐곡선 따라서 r 다시는 이렇게 또 되고 자 해서 쪼르륵 해봤더니 이 파이가 나오는구나. 이 파이가 나오구나. 즉 원점을 포함하게 되면 포함한 이 원을 곡선을 따르면 근데 다른 영역은 전부 컬 F 영이기 때문에 항상 0이죠. 우리가 저기 항공역학이나 이런 데서 여기 그 볼텍스에 의한 강도를 계산할 때 주의 예제를 얘기를 쓰죠. 그냥 이 자체가 볼텍스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중적분. 아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선적분이고 이중적분이란 거는 우리가 뭐 fx에 대해서 dx, dy 면적을 따라 적분하는 거예요. da하고 영역이 단순 연결이면 평균값 정리. 어떤 영역에 f값을 적분하면 그 가운데 어느 지점 값에다가 면적을 곱해준 것과 같다. 내부 어느 점 곱하기 평균값이. 그러면 평균값은 좌우간 그 안 내부에 당연히 있어야죠. 당연히. 자, 그래서 어떤 f를 dx, dy로 적분해 준다는 얘기는 자, dy, dx로 순서를 dy를 먼저 해준다 그러면은 자, 안에서부터 따지니까 저 최종 a에서 b까지 적분하고 자, y 값은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적분하겠죠. 이렇게 적분하거나 또는 반대로 이쪽으로 자, dx를 먼저 적분하고 dy를 적분하거나 이게 이제 이중적분이 되거든요. 이중적분. 자, 이중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응용하는 것 가운데 이제 면적을 계산을 하면 가운데 1 넣고 그냥 ds 해주니까 어떤 전체 면적이 나오는 거죠. 공면이 이렇게 쭈르륵 나와 있으면은 최적 또는 질량이 공면이나 최적 또는 질량을 까고 어디 면을 기준으로 x, y 면에서 이쪽으로 z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자, 질량을 따지면 각 위치의 질량이 x의 질량을 쪼르륵 해주면 무게중심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 그 m을 x 평균해주면 x 곱하기 질량 분포 fx는 질량 분포죠. 2차원적으로 되어 있는 질량 분포 해주면 평균값이고 여기가 무게중심 위치를 구한다. 관성 모멘트를 구하려면 x 모멘트이면 x축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y축이죠. y 제곱이고 그 xy 단면에 누적된 이 무게죠. xy 단면에 누적된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x 모멘텀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된다. 저 y는 마찬가지로 x 제곱을 해주는 거고, 자 원점에 대해서 극 모멘트 이런 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중적분한 거를 이제 뭐 변수 우리 저기 지금 매개 변수를 써야 되겠죠. 매개 변수. 자, 우리가 A에서 B까지 fx를 선적분할 때는 u라는 매개 변수를 써서 지금까지는 t라고 썼는데 tu분의 dx에서 여기 다시 해서 du로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듯이
하듯이 fxy를 dxdy로 해주면은 자, 영역에 대해서 fxy고 여기에 작고비안을 곱해주고 du dv다. 작고비안이라는 건 뭐냐면 xy 좌표를 uv로 표현했을 때 그 변환함수 분모의 x를 u로 미분한 거, x를 v로 미분한 거, y를 u로 미분한 거, y를 v로 미분해서 디터미넌트. 그러면 x는 uv로 표시되고 y도 uv로 표시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공간에 a, b, c, d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좌표 변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 당연히 미분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고비안은 전 영역에 대해서 동일한 도를 가진 양이나 음이나 이렇게 표현해서 자 A, B, C, D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을 때 시계 방향으로 UV로 옮겼을 때 포인트가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가 되고 반대 방향으로 또 변환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되고. 근데 내부에 있는 어느 점이 내부에 있는데 사각형이 이렇게 나눴을 때 하나는 뭐 시계 방향 돌고 하나는 반시계 방향 도는 꼬이는 형태가 되는 거는 이게 좌표 변환이 제대로 안 된 거다, 이거죠. 엉터리가 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UV 매개 변수를 UV로 바꿔줬을 때의 그 이중적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가령 청사각형에 대해서 xy의 dx dy를 xy의 정사각형 이 사각형 면적에 대해서 xy du를 해야 되겠다. 적분해야 되겠다. 하려고 보니까 사각형 면적을 하려고 보니까 uv로 표시하려고 보니까 표현이 x 플러스 y는 u로 하고 x 마이너스 y는 이거로 v라고 그러면은 식이 이 직선이 돼요. 이 직선하고 u 그러니까 이 직선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열심히 써서 저 UV로 변환을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y는 니꺼로 x 여기는 x 플러스 v가 되겠죠. x 플러스 v. 그 다음에 이쪽은 y는 니꺼로 마이너스 x x 플러스 u 이렇게 그러면 x, y는 uv로 표현을 바꿔주면 이렇게 된다. 자 여기 돼 있네요. 두 직선이니까 작고변을 구했더니 이렇게 된다. 그러면 x, y 이렇게 넣어주고 uv로 전부 치환을 다 해준다. 그리고 작고변 넣고 du, dv 해준다. 그러면 해서 이거를 이 값을 이렇게 구하는구나. 또는 극좌표로 바꿔주면은 극좌표 r 세타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dp 들어가면 자, x는 내 거라 r 코사인 세타, y는 내 거라 r 사인 세타. r을 uv를 우리가 이렇게 uv를 매개 변수로 쓴다. 매개 변수를 쓴다. 그럼 해봤더니 이거 작고변은 내 거라 r이더라. 그러면 f 적분도 주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r의 dr d 세타가 되겠죠. r의 dr d 세타. 그러면 총 m은 내 거로 저기 dx dy면은 r의 dr d 세타 우리가 극좌표로 아까 극좌표로 이게 원을 지금 푸는 겁니다. 원을 그러면 무게중심은 자, 총 매스 나누기 파이 r 제곱 총 매스 그 다음에 x 값에다가 그 다음에 적분해준 거 y 그 다음에 그렇지. i 값 구하려면 y 제곱에다가 dx, dy 해주는 거 전부 해서 해주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죠? 자, 평면에서 그림 정리. 면적 적분을 선적분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섹션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영역을 설정할 때는 곡선의 왼편에 위치하도록 설정한다. 우리가 R이라는 영역이 있으면 R이라는 영역이 왼편에 있도록 해준다. 그 다음에 R을 텔X의 F2 마이너스 텔Y의 F1
표현하지만 여기를 적분해 준 거는 자, 선을 따라서 f1 dx에 f2 dy에 해당한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첫 번째 우측에 있는 항은 컬 f에 해당해요. 컬 f. 컬 f 해주면은 그래서 f1, f2 해주면 금방 이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k 벡터. 그러면 컬 f를 도트에 면적 적분해줬다. 컬 f에 면적 적분해줬다. 그러면 f를 선적분해 준 것과 같다. f를 선적분해 준 것과 같다. 가령 f1이 이렇게 되고 f2가 이렇게 된다면 어떤 곡선 C를 따라서 1을 따라서 적분을 한다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저 한 그대로 갖다 집어넣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대로 그냥 쭉 집어넣어서 적분하면 이렇게 해서 하는구나. 그러면 여기는 원이어도 그냥 면적이니까 지금 파이 r 제곱 그냥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9파이가 나온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면적 적분을 거치지 않고 산적분을 따라서 코스가 RT가 이렇게 되고 R-T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F 도트 R에 R-DT 했더니 9파이가 나오더라. 그죠? 자, 그림 정리를 증명을 한다면 이렇게 한다 이거죠. 코스 C 스타고 이쪽으로 또 C2 스타일 A에서 B까지 적분을 아까 저기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R에서 TY에 TF1을 DX, DY를 해줬다 그러면 A에서 B까지 DX, A에서 B까지 DX고 U에서 V까지 여기 UX 함수고 VX 함수고 델 Y에 TF에 DY 그러면 여기 델 Y DY니까 없어서 TF F1만 나오겠죠. F1만 나와서 A에서 B까지 우리가 적분 그러면 항상 DY하고 되어 있는데 모든 적분은 이중적분이 됐든지 삼중적분이 됐든지 그냥 dy나 y에 대해서만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미분할 때는 x를 상수로 취급하고 y를 미분한다 이렇듯이 여기서는 이제 그 적분이란 거는 편적분이라고 꼭 구별을 안 해도 그런 말을 안 해도 그냥 적분이란 거는 x라는 함수가 있으면 그냥 상수로 취급하고 y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y에 대해서만 해. 만약에 이제 그게 y가 x의 종속 변수라 그러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아래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으로 dy가 돼 있으면은 dy 이거 없어져서 그냥 f1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적분 표현해 봤더니 이렇게 각 구간별로 dx, dy다. 그러면 주로 a에서 b까지 가는 거는 저 f1을 vx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적분이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가는 적분이고 표현을 이제 여기 화살표를 좀 따져봐야지. 따져봐서 쪼록 해봤더니 삥 들어서 f1을 적분해 주는 것과 같다. f1을 이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적분해 주는 것 같다. 같은 방법으로 델 x의 델 f도 똑같이 해준다. 그러면 여기 쪼록 해봤더니 삥 들어서 적분해 준 것과 같다. 이게 되죠. 적분해 준 것과 같다. 자, 그림 정리를 응용을 해보면 산적분을 이용해서 면적을 계산하겠다 그러면은 우리 면적 계산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거 보니까 어떻게 된다? F1이 제로고 F2가 X라면은 F2를 X로 미분해서 여기가 1이 되죠. 1이 되고 1이니까 이게 면적이네요. 그러면 삥 들어서 적분을 해서 자, X를 DY로 아까 그 식에다 넣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F1을 마이너스 Y를 넣어줬다 이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Y 그래서 A는 이꼬로 2분의 1의 X 저쪽에 평균돼서 2분의 1의 X dy에 마이너스 Y d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꼭 그렇다 해서 이걸로만 해도 되는 거죠. 이걸로만 해도 되고 이걸로만 해도 되고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그 케이스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면적을 구한다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식을 여러 가지 구하는 방법들을 따져봐야 돼요. 자, A는 이거로 2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타원을 계산한다. 타원을 이제 원을 계산한다 그러면 쉽게 되는데 타원을 계산한다 그러면 A의 코사인 T에 B의 사인 T. 그럼 R 다시는 X처럼 이렇게 R 다시는 이렇게 되고 면적을 해보면은 자 저거 앞에 식 그대로 2분의 1에 x의 y 다시고 y의 x 다시고 맥의 변수 dt는 이런 거죠. 2분의 1에 0에서 d파이까지 쪼로록 내봤더니 파이 a b가 나오더라. 타원의 면적을 계산할 때는. 근데 이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 가운데 이제 여기서처럼 맥의 변수로 쓸 때는 괜찮은데 맥의 변수로 쓸 때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x, y에 대해서 쓰는데 자, 우리가 극좌표로 써서 2분의 1의 r 제곱의 d세타로 허의 면적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허의 면적으로 계산하면 r 도트 r인데 그러면 r이 a 코사인 세타 플러스 b 사인 세타인데 아무 이게 뭐 어쩌고 해갖고 이 위에 면적이 안 나와요. 자, 여기서 이렇게 펴 있는 거는 여기 세타가 아니에요. 세타가 우리가 말하는 각도 세타가 아니고 맥의 변수일 뿐이에요. 맥의 변수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콜럼은 저렇게 구하면 안 되고 여기서처럼 그냥 y의 dx라고 그러든지 이렇게 아까처럼 평균을 구해도 되고 뭐 삥 돌아서 허의 길이로 평균을 구해도 되고 그냥 여기에 4배해서 구하든지 만약에 여기 저기 허의 면적을 하려면 그 r세타 좌표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렇게 타원의 한 초점을 기준으로 거기를 거쳐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극좌표라는 거는 뭐냐면 어느 점에서부터 r에 여기가 r이죠. 여기가 r이고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로 표현되는 게 극좌표.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 거는 극좌표가 아니다 이거죠. 여기 보면 A고 여기 B고 R이 아니잖아요. R이 아니고 서로 틀리다 이거죠.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극좌표가 아니고 단순한 매개 좌표다. 매개 변수 좌표다. 그래서 매개 변수 좌표로 면적 구할 때는 여기처럼 이렇게 X, Y로 환산시키면서 이렇게 구해야지 저기 극좌표로 표현된 면적 구하는 방법이 우리 뭐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하는 거를 설명하고 합니다. 그러면 극좌표로 표현됐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은 여기처럼 여기도 다시 한번 나오는데 우리 이제 극좌표로 표현될 때도 이렇게 할 때 여기는 세타는 극좌표의 각을 표현한다 이거죠. dx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세타가 r의 변수니까 이 부위에 해당하기도 하고 극좌표가 이렇게 미분 이렇게 되고 dy도 이렇게 미분이 되겠죠. 그러면 면적에다가 2분의 1에다가 x dy 마이너스 y dx 여기서 쭉 대입했어요. 쭉 대입하고 그 다음 쭉 대입은 서거되고 2분의 r 제곱의 d세타 우리가 극좌표에서 면적 구하는 그 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처럼 이런 원이다. 이런 이쪽 옆으로 붙어 있는 뭐 원이네요. 그 세타는 0일 때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저거 뭐 저기 이렇게 그리면 세타는 0일 때 1이니까 0이네요. 여기서 갖고 이렇게 가는 거. 자, 세타는 0일 때 1이고 파일 때 이렇게 돼야 되겠네. 저건 이쪽 그림이 되네. 이쪽 그림이 되나? 이쪽 그림이 되나? 저건 이런 형태의 그림이죠. 이런 그림이 되는 모양이네. 이렇게. 하트네. 하트. 이런 하트의 면적을 구하라 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여기도 타원에 대해서 썼는데 a 코사인 t, b 사인 t 하면 a, b가 뭐 반경, 장반경, 단반경 그러지만 우리가 r 세타 좌표에서 말하는 r이 아니에요. x, b에서 순수 매개 변수다. 그래서 여기 r 제곱의 d 세타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극좌표가 되고
자, 이렇게. 자, 해서 저걸 여기 타원 방정식으로 하려면 다시 중간에 또 그 세타는 세타 t라는 매개 변수하고 각하고 관련된 식이 또 끼어 들어가는 그래야 성립할 것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 라플라시안을 dx, dy로 자, 면적적 보내준 거는 w를 노멀 방향의 변화율을 접근해 줄 것 같다. 자, 라플라시안을 표시해 봤더니 델 x 제곱에 델 y 제곱에 미분한 거는 델 x를 델 x, 델 y를 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표현해 봤더니 자, 여기 f1이고 f2고 이게 마이너스 f1이고 f1이 이렇게 표시되고 f2가 이렇게 표시된다 했다. 오케이. F1과 F2가 이렇게 표시된다.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본래 저기 컬 F에다가 집어넣으면은 F1과 F2의 선적분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러면 도트 프로덕트에서 쪼르륵 해봤더니 자, 노멀 방향의 변화율을 산적분해 준 것과 같다. 어떤 내부에서 내부에서 W 라플라시안은 이 노멀 방향의 변화율을 법선 방향의 변화율을 산적분해 준 것과 같다. 그래. 그라디안트 W 도트 N은 W의 N방향 변화율이죠. W의 N방향 변화율. 여기 표시를 해놨어요. 법선 방향이라는 거는 자, 여기 이렇게 표시해 봤더니 R-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R-라는 거는 여기에 R-죠. 거기에 법선 방향이라니까 도트는 거로 0돼야 되니까 이게 도트 프로덕트에서 0되려니까 하나 부호 바뀌고 서로 바꿔주고 부호 바꿔주고 그러면 이 벡터처럼 돼서 노멀 방향의 변화를 접근해 줄 것 같다. 우리 이제 이거를 예제로 해서 이렇게 풀어서 한번 보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 군데 군데군데서 이런 식을 쓴다 이거죠. 이런 식을 어떤 값의 라플라시안을 전체를 면적 적분해 주는 거는 그 영역의 n방향 변화율을 선적분해 준 것과 같다. 자, 이제 곡면에 대해서 매개 변수로 다시 표현해서 이제 다시 또 해보는 거. 지금 앞에 했던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겁니다. 곡면적분이. 아까는 이제 이차원 단면에 대해서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휘어진 곡면. 자, 곡면이니까 우리 산일 때는 매개 변수가 하나 있는데, 곡면이니까 UV가 되겠죠. 이렇게 XUV, YUV, ZUV. 조금 전에는 그냥 평면이니까 XY에 대해서만 UV로 변하는데 이번에는 Z까지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 대응하는 면적 아까 선으로 할 때는 T축으로 변화가 됐는데 여기는 이제 UV 좌표로 변화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원기둥 그러면 이렇게 Z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원기둥이니까 A의 코사인 U 그 다음에 원기둥형 V의 사인 U V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A 사인 U죠. 여기가 A 사인 U에서 V에서 매개변수 두 개 써서 원기둥을 표현할 수가 있다. 구면이면은 X, Y, Z니까 어쨌거나 두 개를 찾아야 되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이거 다른 게 X는 U, Y는 거로 V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할 때는 구면할 때는 자 반경 A에다가 코사인 U, 코사인 V 그 다음에 코사인 V, 사인 U, 그 다음에 사인 V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사인 여기 코사인 여기는 코사인 V가 되겠네. 여기가 V와 두 개 제곱해주면 코사인 V가 나오고 코사인 U 제곱, 사인 U 제곱에서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X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y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z는 a sin 세타. 그러니까 스페리칼 좌표를 만드는 겁니다. 지구 표면을 따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u는 0에서 d파이까지 위도 경도, 위도 경도죠. 경도는 2파이까지 고 v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고 또는 0에서부터 파이고 원 뿌리면 어떻게 된다? z는 내 거로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t는 0에서부터 h다 그러면 표현이 되면 어떻게 돼요? 표현이 되면은 자 원이 되어야 되니까 코사인 v, 사인 v 하고 여기 u, u, u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v는 내 거로 0에서부터 2파이까지고 u가 상수이면 어떤 단면이고 그리고 원이 되는 거고 v가 상수이면 어떤 직선이 되는 거고 자, 접평면과 곡면의 법선. 접평면이니까 R은 UV로 표시되고 곡선 C는 U는 니꼬로 U2, V는 니꼬로 V2로 표시되니까 어떤 선 R은 U하고 T의 함수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어떤 이미에서는 그래서 R-는 R tilt에-는 DT로 미분한 거고 그러면 이 방향 U에 대해서 미분한 벡터 그 다음에 V에 대해서 미분한 벡터 그게 U-, V-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각각 RU와 RV는 그 면의 접선의 벡터죠. 접선의 벡터고 서로 독립이면 두 면이 이루는 게 접평면을 이룬다. 그러면 법선 벡터는 두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해서 0이 아니면 법선이 된다. 그러니까 법선이면은 두 RU, RV 크로스를 절대값으로 나눠준 거다. 자, S가 G라는 평면이면 그때 법선 벡터는 그라디언트 G. 우리가 어떤 곡면의 법선 벡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라디언트로 표시된다는 거를. 자, 거기에 대해서 접평면을 찾으려면 RU, RV로 형성된 법선 벡터에 의해서 접평면을 이루어진다. 법선 벡터에서 접평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어떤 G라는 이런 구가 있었다. 그러면 노멀 벡터, 이게 법선 벡터예요. 법선 벡터. 그라디언트로 지어지면 C라는 함수가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법선 벡터가 된다. 그죠?